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군의 날 70주년이 되는 10월 1일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새벽에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남북 군사 합의가 우리의 안보를 거의 허물지경이다 하는 관점에서 남북 군사합의 금정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김영우 전 국회 국방위원장이 임명되어 가지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 외부 인사도 참여시키고 특히 그 신원식 합참차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휘락 국민대 교수 같은 안보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토론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 정의용 안보실장이든지 아니면은 문정인 특보든지 토론하자. 국민들 앞에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신원식 전 합참차장이 조선일보에 쓴 기고문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 중단 문제 가지고도 공론화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그러니까 토론하자. 공론화하자. 말하자면 토론을 제의하는 이런 글을 쓰니까 이거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청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뭐 20만 명이 되면은 정부에서 답을 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남북 군사 합의 금정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여기서 김명우 남북 군사 합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문제 제기를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국민투표 사안입니다. 근데 국민투표를 지금 하면은 정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모릅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조선일보 등 그리고 안보단체, 국군 장교단 출신들의 견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10분의 1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방송이 공개적으로 중계하는 가운데서 끝장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시행을 보류시킵니다. 보류시키고 끝장 토론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하는 게 옳습니다. 이 끝장 토론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해야 됩니다. 서둘러서 지금 자국의 영공 위에다가 패전국도 아닌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이 시행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더구나 11월 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서둡니까? 적군이 눈앞에 왔는데 성벽을 허무는데 성벽을 허물지 안 허물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서 몰래 중요한 비밀사항이 어떻게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미국과의 합의가 지금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유엔사와의 합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일단 허물고 보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일단 허물고 보자. 성벽을 일단 허물고 보자. 일단 허물고 보면은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성벽은 한번 무너지면은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적군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적군이 아니라 핵무장한 적군입니다. 김명우 위원장은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새로운 평화시대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런지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의 시대가 우리 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것인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따져볼 생각이다. 지난 9월 19일 평양의 남북군사 합의문은 불편한 진실, 정말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까지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마당에 우리가 필요한 첨단 무기 전력 증강 사업이나 군사훈련, 또 한미연합훈련까지 앞으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도 과연 우리가 평화시대를 열 수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마당에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평화의 무대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남북 군사 합의 선언을 따지고 든다는 게 정치적으로도 부담도 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국방정책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도발 사태와 또 우발적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 0.001%라도 우리는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적이 절대로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의 기초에서는 국방이 되질 않는다. 합의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의 공격에 대해서 1차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1차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그 다음 5단계에 이르러서야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만든 이번 남북군사 합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장병들은 급박한 실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가 없다. 또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지킨 서해 앞바다를 우리는 북한보다도 35km나 더 양보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또 앞으로는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과 함대 기동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해 5도 만여 명 주민의 안전과 또 인천 서울의 서쪽 방어가 완전히 뚫리게 된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 위험천만한 진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와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우리 남북군사합의 금정특위와 군사합의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토론하는데 꼭 참여해 주기를 강력하게 제안한다. 그리고 토론 결과 만약에 우리 특위, 우리 자유한국당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 우리는 특위 활동을 접겠다. 이것은 그 어떤 정치적 은사나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지속성이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께도 호소드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이런 남북군사 합의와 관련된 안보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저희 특위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이 캠페인을 벌려나갈 생각이다. 이게 김명우 남북군사합의 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1야당이 한 겁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무슨 터널 하나 내는데도 공청회를 합니다. 터널 하나 내는 거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전면적으로 육해공 전면적으로 변경하고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위험천만한 내용이 있는, 말하자면 안보 해체에 가까운 결정을 하면서 북한과는 그렇게 긴밀하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하고 비밀 없이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는 비밀로 붙이면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 편입니까? 김정은 편입니까? 김정은의 안전을 5천만 국민들의 안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북한군의 편의를 우리 국군의 안전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합의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안전, 헌법, 독립성, 자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김정은의 안전,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1야당이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민주적인 방식입니까?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알려보자. 그래서 국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판단을 한번 들어보자. 이 토론 제안을 만약 문재인 정권이 거부한다면은 이런 결론이 저절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국민 위에,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민과 대한민국 위에 놓고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헌법 위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헌법 중에서도 헌법의 심장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북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들어서야 그 정권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판문점 평양선언을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자주통일은 반미통일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그 용어가 들어갔어요. 자유통일이라 해야지 자주통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더구나 민족 반역자와 어떻게 손잡고 자주통일이 됩니까? 그것은 노예식 통일이겠죠. 이런 문제로부터 파생한 이번 국가안보 해체, 대한민국 성벽 허물기, 대한민국 성벽 허물기, 이렇게 명칭을 좀 대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대한민국 성벽 허물기에 대해서 야당, 국민, 언론이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안에서 양심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동시에 바깥에 나와 있는 예비역 장성들, 국군 장교단 출신들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김희상 전 예비역 중장이 김희상 예비역 중장이고 노무현 시절에 국방특보를 했던 분이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서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분이 평소에 참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인데 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얼마나 격정적인지, 얼마나 불안을 느끼고 화가 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전 합참차장, 한철용 전 대북 정보기관장, 그리고 송대성 전 기무사 참모장 같은 이런 몇 분들, 소수의 의인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다른 예비역 장군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우회, 재향군인회, 육사동창회, 해사동창회, 공사동창회, 제3사관학교 동창회는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성벽이 허물면은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장찬 사람들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6.25 때 완장찬 사람들을 겪어본 기억이 아직 생생한 세대가 이제 70대 후반인데 그분들도 나서야 합니다. 다시 그런 시대를 맞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성벽을 허물 거냐 말 거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권의 정면 승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